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를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바로 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가 됐는데요. 어떻게 가이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드디어 금리가 상승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금리 지표가 있죠. 그 중에서 시중금리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금리라고 하죠. 2%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1% 중후반대에서 머물렀는데 드디어 2%가 갔고요. 또 다른 지표로 본다면 상호저축은행, 금리에 민감한 금융기관입니다.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예수금이라든가 이런 데 모으는데 열세 있기 때문에 금리 높게 주는데 뭐 근래 운용처가 없으니까 금리를 많이 낮췄었습니다. 근데 여기조차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코픽스 금리가 기준이 되죠. 자, 이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올랐습니다, 이게. 즉,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데요. 만약에 코픽스 금리가 1%포인트가 오른다고 하면은 본인의 가상금리도 있죠. 신용도에 따라서. 더 오를 수 있겠죠. 1%포인트만 올린다 하더라도 14조를 소비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이자로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같은 듯 다릅니다. 분위기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분이 달립니다. 미국은요, 아주 축제처럼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3%까지는 가겠다라는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좋아졌죠. 실업률이 줄어들었죠. 취업률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높이겠다. 3%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1.2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럼 미국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겠죠. 우리나라는 달러화에 비해서 아무래도 원하는 국제적인 그런 공신력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 4, 5%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가계부채도 많죠. 또 환율 정책도 펴야 됩니다. 즉 1달러에 1,000원 하는 환율이 1,100원, 1,200원 올라가는 분위기가 수출기업에도 좋고요. 물가 상승에도 기여가 됩니다. 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가면 안 좋겠지만 국가 잠재 성장률만큼은 올라가 주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1달러에 1,000원이 1,100원, 1,200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물가 상승에 기여가 됩니다. 그리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 그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즉, 물가가 올라가고 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은 반갑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라든가 수출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등등등을 따져보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진 않고 같거나 좀 낮은 그런 구간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가정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어떤 정상적인 그런 경제 환경을 유지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장금리 상품은요, 포트폴리오 늘려야겠죠. 즉, 그동안은요, 최소한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배당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직급투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끌어모으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8위 부동산 대책이죠. 벌써 2달이 지났군요. 자, 이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을 줄여서 부동산 값 잡자. 이런데 거기에 배경 중에 하나가요, 금리와 전쟁이라는 거죠. 즉, 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체력이 약해집니다. 대출을 지금 잡아놓게 되면, 동결하게 되면 앞으로 금리 정책을 펼칠 때 좀 더 부담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출을 많이 규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7대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요, 몇 가지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내렸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랐는데 기업 경기입니다. BSI 지수는 좀 내렸습니다. 그럼 여전히 무역 수지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6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845억 달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외환 보유액입니다. 이 부분이 튼튼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높이지 않아서, 즉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즉 바꿔줄 달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ESI입니다. 즉 경제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제가 6가지를 관찰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의 항생지수인데요. 다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가 5.39%가 올랐고요.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전월 말 대비 이번 달 말, 이런 월 단위 개념으로 봤을 때 캔들 차트로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4%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즉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견고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금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월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월 평균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03%로 2%대로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상호은행 최고금리가 2.42%로 0.1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계부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 대출금리가 각각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했을 때 0.02, 0.05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내렸고 아니면 동결됐었는데 지금은 올랐다라는 겁니다. 환율은요,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이 견고하고 그리고 금리도 안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원달러, 1달러당 1130원 정도에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고요. 통화량은요, M2 증가율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데요. 1년, 2년 전에는 뭐 8%, 9% 이렇게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대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외에 그 투자 여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투자 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원자재는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55.17달러 해가지고 전달 월 평균보다 10월달 월 평균이 2.18달러 올랐습니다. 국제금시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달러가 약해지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금값이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오히려 좀 내렸다라는 것은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자, 부동산 쪽입니다.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가 똑같이 상승세입니다. 0.1%. 물론 0.1이니까 별거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사이즈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뭐 웬만한 가정경제에서는 한 건당 100만 원, 20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액의 자산이 0.1%가 올랐다는 것은 누적되면 상당히 큰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뭐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바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도요, 성공적인 자산 가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